여러분 이 그림 어떠세요? 그림 어떠세요? 이 그림 괜찮지 않으세요? 괜찮아 보이죠? 이 그림 제가 한 5초 정도 걸려서 만드는 그림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내가 이런 행사에 가는데 거기 뭐 이런 분들이 오신다 그래요. 전 챗GPT한테도 제미나이한테도 존댓말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존중해주는 그 자세를 취하면 더 좋은 대답을 줄지 몰라서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 상황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지금 뭐 AI다 뭐다 이렇게 막 변화가 몰아치고 있는 참 뭐 변화도 많고 시장도 어렵고 이 상황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줘. 그리고 몇 번 터치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참 세상이 좋아졌죠. 옛날에 이런 그림 하나 그리려면 참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데. 자, 철학자이신 최진석 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기술? 아닙니다. 어떤 스티브 잡스 같이 뛰어난 사람들? 뭐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면 바뀐답니다. 먹고 사는 방식. 너무 동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면 정치 구조가 틀어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면 경제 구조도 틀어지고 사회 구조도 틀어지고 바로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사람들이 일하던 방식, 생활하던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때는 이미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느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AI가 그 위치를 점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최진석 교수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기업가들은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선에 서 있다.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절대 경계선에 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경계선에 서 계실 거예요. 그럼 경계선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엄청난 기회가 올 것도 같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기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4차 산업혁명이 일면서 VUCA라는 단어로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군대에서 전투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라 그래요. 전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변동성이 심하다. 몰로타일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단어예요. 갑자기 휙 나타나게 됐다가 휙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가 강해질까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uncertainty. 이러다 보면 매사가 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뭡니까? 연결이지 않습니까? 초연결 시대. 모든 게 연결되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complexity 늘어난다. 자,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심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ambiguity를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현실을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장난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북한로 극복해라. 뭐야? 북한로 대처해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명확한 비전으로 변화 속에서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비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회사 또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삶의 비전이 명확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두 번째, 환경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리더가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러한 이해가 떨어진다면
조직이 다 불안해지겠죠.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뜩이나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고 복잡성이 있으니까 clarity, 명확해야 된다. 근데 그 명확하게 정의하고 하는 것들을 갖고 명확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명확히 해야 된다. 소통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소통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조직을 애자일하게 만들어라 합니다. 자, 애자일이라는 단어는 조금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빠른 것과 기민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빠른 거는 속도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빨리 갔는가. 기민하다는 건 뭘까요?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속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방해나 이런 여러 가지 블로킹들이 나타날 적에 가장 적절한 최선의 행동들을 해나가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가야 된다. 농구에서 피보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자기 골로 빠르게 가가지고 던지면 자살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비수들을 제치고 상대 골로 빨리 전환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겠죠. 이걸 애자일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조직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기업가 대상 컨설트가 있다고 사장님이 나가시니까 직원들이 다 모든 결제가 스탑되고 사장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결정을 미루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사업상 골프 나가시고 하면 그 회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애자일한 조직이 못 되겠죠. 이미 얘기하는 것들이 별거 없습니다. 결국은 부카를 부카로 극복해라 하면서 앞에 있는 이 안개들을 조금씩 조금씩 걷어내야 된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리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이 상황에서 리더십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잠깐 테이블에 앉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저한테 AI 시대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벼라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특히 리더 포지션에 계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신다면 크던 작던 여러분들이 이끄는 조직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자 보셨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시안 그 중국의 사업장에 가서 거기는 중국 사람들도 다 한국말을 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중국애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너 이런 말 아냐? 그랬더니 생전 처음 보는 한자래요. 우리가 콩글리시 하듯이 한국식 중국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 안다는 것은 즉, 그로 인해서, 즉, 위, 그로 인해서, 진, 진짜를 간, 볼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알아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 그럼 나는 왜 안 보일까요? 모르니까 안 보이겠죠? 모르니까 안 보이겠죠? 자, 그러면 리더십의 함정은 뭐냐 하면은 리더가 경험도 많고 쌓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성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사업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부심이 있겠죠. 내가 해온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착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은 모르는 거죠. 야, 여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는 정의해주고 지시해주고 우리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는 게 아니라 AI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조직원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거 정말이에요? 이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채로 그냥 조직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는 리더십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 회사는 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가?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는가? 우리 조직원들은 왜 이렇게 구태의연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왜 이래? 근데 그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경력이 몇 년인데 아는 것입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설명하는 방법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한다 그래요. 우리 김경일 교수가 메타인지 얘기해서 빨간 펜 학습지까지 메타인지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의 인지 능력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느냐?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른다는 거죠. 자,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지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시를 제대로 해야 그 실행을 해야 되는 밑에 단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각자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을 알고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더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미래로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조직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저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지만 이거는요, 미래 완료형처럼 그때의 생존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 다 생존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조직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조직이란 뭡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차이나는 조직이란 책을 보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조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들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데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자연환경이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진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AI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보통 조직을 비유할 땐 코끼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을 기수에 비유합니다. 야, 이리 가! 그랬는데 아이고, 저번에도 안 됐거든요. 겉으로 표현은 못하죠. 그럼 어떻게? 움직임이 다르겠죠. 야, 이렇게 해야지.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조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조직이 되겠죠. 각자 나는 이리 가려고, 너는 이리 가려고, 우리 사장님은 저리 가려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러면 건강한 조직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조직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차선도 있고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각자 목적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기업들이 가진 목적들이 있겠죠.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그리고 지정된 선에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조직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한 조직을 만들면 도대체 무엇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위해서 맥킨지라는 컨설팅 조직에서 건강한 조직을 이루는 힘이라는 정의를 해줬어요. 너무 고맙죠? 자, 맥킨지에서는요, 건강한 조직이란 도대체 어떤 요소로 결정이 될까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조직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다. 두 번째, 그 정렬된 응집력을 가지고 높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 목표만 떨어지면 해내고야만 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너무 와닿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럼 한 방향 정렬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조직원들의 회사의 생각을 정렬하고 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조정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일하는 개개인들이 역량과 동기가 유발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끊임없이 시장에 적응해 나가면서 쇄신하는 기업은 항상 외부, 우리 기업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보되 학습과 혁신을 통해 갖고 준비해 나간다.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요소의 가운데는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조직의 특성상 리더가 움직이지 않는데 조직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따라가겠어요? 다 변화해야 돼요. 변화는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소통이 뭐죠? 리더는 소통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소통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어요. 자,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3,500년 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치료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 사람이 건강하려면 기와 혈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것은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자, 항상 개인과 기업을 같이 비유합니다. 인체와. 자, 그럼 조직에서 사람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뭐가 통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통해야 됩니다. 생각. 왜 소통이 중요할까요? 소통은 조직의 생각이 통하는 루트입니다. 이 루트가 막혀 있으면 생각을 통일시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뭘까? 결국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잘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디서 생각한다? 생각의 정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AI 시대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기업들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먼저 AI를 써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회사의 영업관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챗GPT를 켜시고 영업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를 쭉 한번 프롬프트 걔하고 대화하듯이 해보세요. 나중에 질문하세요.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잘 찾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답을 주는데 놀랄 정도로 정확한 답들이 많아요. 써보시고 AI에 대해서 사장님이 먼저 느껴보시고 이걸 조직에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는 데서 시작해야지, 전부 동떨어진 우주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AI 따라가다는 길을 놓친다. 왜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미래의 AI가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비전 경영이라는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치관 경영도 이 사람 이론에서 왔습니다.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이 시대에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계신 보면요, 아까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3가지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뭐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back to basics, 기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작하실까요? 리더십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지죽위진간이 아니라 행죽위진간이 돼야 된대요. 사장님이 먼저 AI를 갖고 써보는 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고,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고 내년에 더 도약하시는 기업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강의 중에 또 인상적인 거는 CEO가 직접 처리하지 마라. 네. 직원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주 CEO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우 좋은 편안한 그 조언 같습니다. 일단 CEO는 게을러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몸은 게으르되 머리는 바빠야 된다.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 다 그 깊은 뜻은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소장님 강의를 쭉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저보단 더 젊으시지만 이제 여기서 나가실 때쯤 되면 열심히 메모했지만 내가 뭘 들었나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라면 뭐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내가 아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좋은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히 작던 크던 기업의 CEO 되신 분들은 남이 정리해주고 남이 보고해주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설명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영학 소장님의 그 내공을 알 것 같습니다. 원래 제일 강의 잘하시는 분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정영학 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